이번에 설명드릴 메뉴는 회계원, 현금거래, 현금예금 입금에 있는 카드 매출 대금 회수입니다. 해당 메뉴는 온라인 매출이나 카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해당 전표를 입력하시려면 우선 해당하는 카드사와 결제 대행사가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요. 회계원 기초등록에서 카드사 등록에 이와 같이 각각의 카드사를 등록해 주시면서 카드사에서 입금되는 계좌와 우리가 카드사로부터 수금해야 되는 금액은 어떤 계정으로 관리할 건지 원하시는 관리 계정을 넣어주시고 고정된 수수료율이 있다면 이와 같이 입력하시거나 고정된 수수료율이 없다면 이렇게 0%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좌측 결제 대행사 등록에서 이와 같이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결제 대행사로부터 수금해야 되는 돈에 대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 건지, 그리고 어떤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지, 그리고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다면 해당 칸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카운트라는 매출처에 100만 원을 매출하면서 이카운트가 BC카드로 결제했다라는 내용을 작성했는데요. 그러면 이카운트로부터는 받을 돈이 없지만 우리는 해당 금액을 BC카드사로부터 수금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현황표를 보시면 미수금을 BC카드사에서 1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잔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돈을 수금하게 되면 그때 카드 매출 대금 회수에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표일자는 수금된 날짜를 넣어주시고 카드사 칸에는 해당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를 넣어주시고요. 이때 자동으로 불러오는 입금 계좌가 혹시라도 다르다면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장 입금액에는 실제로 통장에 수금된 금액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역계산해서 공제된 수수료 금액과 원래 우리가 받아야 했던 총 금액을 계산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적용칸에는 간단한 메모를 작성해 주시고 혹시라도 적용칸을 작성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다면 끝에 펑션 버튼으로 문구를 등록해 놓고 그때마다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수수료율이 고정이 아닌 카드사라면 해당 수수료 칸은 직접 입력도 가능하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회사가 부서나 프로젝트 관리를 한다면 해당 칸도 입력해 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는 순간 회계 장부상에 반영될 거고 옆에 있는 저장 전표를 누르시면 인쇄 미리 보기 창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BC카드사에서 받아야 되는 미수금이 보통 예금으로 97만 원 수금이 되고 3만 원의 수수료로 공제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표를 확인하고 출력물을 보게 되면 아까 남아있던 100만 원의 잔액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결제 대행사로부터 수금했을 때 경우를 입력해 볼 텐데요. 동일한 메뉴에 들어와서 수금된 날짜 그리고 카드사 칸에는 해당하는 결제 대행사를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공제된 수수료 금액과 원래 수금해야 됐던 총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요. 적용칸에는 간단한 메모사항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나 프로젝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 칸도 넣어주시고요. 저장 전표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이니시스로부터 미수금이 보통 예금으로 93만 원 입금이 되었다라는 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수수료 부분이 지급 수수료가 아니라 외상 매입금으로 분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으로 분계 처리된 이유는 카드사와는 다르게 결제 대행사는 공제한 수수료만큼 추후 우리 회사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받은 세금 계산서를 매입전표로 입력하게 되는데요. 매입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외상 매입금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발생한 외상 매입금과
지금 카드 매출 대금 회수에서 발생한 외상 매입금이 자동으로 상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급 수수료가 아니라 외상 매입금으로 분괴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